부동산을 계약할 때 뭐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세금을 좀 아끼려고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법률사무소 진리 최석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 당연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러한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금액을 신고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이미 양쪽이 합의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단순히 세금을 좀 아껴보려고 했던 행동이 얼만큼의 처벌로 돌아오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겠죠. 이 계약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동의했을 때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기 전에 양쪽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했으니까 매수인, 매도인만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다운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이제 걸린다면은 매수인은 물론이고 매도인도 상당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먼저 매도인부터 알아보자면은, 매도인은 당연히 이제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줄였던 양도소득세를 다 토해내야 되겠죠. 여기다가 추가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전체 세금, 즉 양도세의 40% 더해서 그 실거래가의 최대 5%에 달하는 과태료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상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했다가 부동산 실거래가의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에 달하는 세금 폭탄. 요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억을 넘어가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운계약서 한번 잘못 썼다가 정말 1억 원 넘는 세금과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 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또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매도인과 동일하게 실거래가의 최대 5%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이제 매수인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피해를 보는 점이 있는 게, 매수인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기 때문에 비과세나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걸리지 않는 경우를 상정한 거지만은, 나중에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거래가를 줄여가지고 이제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매각을 할 때 그 차익이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커진 차익을 기초로 양도소득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덜 내려는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원래 계약 그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세금을 아끼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다운계약서는 다시 좀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미 다운계약서 작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때는 최대한 빨리 허위계약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고 신고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국가기관에 신고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과태료를 100% 감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 치고는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미 다운계약서 작성을 했고 아직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진신고를 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금과 과태료를 가장 적게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거는 피해야 될 테니까요. 오늘은 그 다운계약서의 불법성,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영특한 채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